전쟁이 터진 지 7주, 국제유가는 배럴당 113달러를 찍었고 호르무즈 해협은 막혔습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61%, 나프타의 54%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돈이 있어도 기름을 살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이 와중에 한국이 원유 2억 7,300만 배럴을 확보했습니다. 전쟁이 터진 지 7주, 국제유가는 배럴당 113달러를 찍었고 호르무즈 해협은 막혔습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61%, 나프타의 54%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돈이 있어도 기름을 살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이 와중에 한국이 원유 2억 7,300만 배럴을 확보했습니다. 4개국이 다른 나라를 제치고 한국에 먼저 내준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은 이란 전쟁 이후 한국 정부의 에너지 위기 대응을 숫자로 짚어보겠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의 7박 8일 중동 특사 외교, 26.2조 전쟁 추경, 35년 만에 부활한 석유 최고 가격제까지 정치적 시각이 아니라 팩트와 데이터로 무엇을 했고 무엇이 남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전격 공습했습니다. 이란이 반격에 나서면서 중동 전역이 전쟁에 휩쓸렸고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 참전하면서 지역 전쟁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호르무즈 해협은 하루 약 2천만 배럴의 원유가 통과하는 세계 최대 에너지 수송로입니다. 한국은 전체 원유 수입의 61%를 이 해협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중동 원유 의존도는 70.7%에 달합니다. 해협이 막히는 순간 한국 경제의 동맥이 끊기는 구조인 겁니다. 유가는 전쟁 전 배럴당 66달러에서 113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나프타 가격도 23% 급등했습니다. 석유화학업계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여천 NCC가 불가항력을 선언했고 SK지오 센트리, 대한유화, S오일 등 울산 산단의 화학사들이 가동률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장기화되면 가동률이 60%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한국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00원을 넘겼습니다. 기름값 때문에 출퇴근이 부담되고 물류비가 오르면서 물가 전반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택한 카드가 있습니다. 4월 7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출국했습니다. 목적지는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7박 8일간의 강행군이었습니다. 링거를 맞으면서까지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고 합니다. 귀국 후 브리핑에서 본인 입으로 비비크림 바르고 나왔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국가별로 성과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자흐스탄. 세계 12위 원유 생산국이면서 호르무즈 해협과는 무관한 경로로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원유 1,800만 배럴을 확보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카자흐스탄 측의 반응입니다. 전쟁 이후 여러 나라가 특사를 보냈지만 대통령이 예방을 직접 수락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간 고위급 직접 소통 채널도 새로 구축됐습니다. 두 번째, 오만. 인도양에 접해 있어서 호르무즈 봉쇄의 직접적 영향권 밖에 있는 전략적 위치입니다. 여기서 원유 약 500만 배럴과 나프타 최대 160만 톤을 확보했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원유 500만 배럴은 작년 오만에서 수입한 450만 배럴을 넘는 수준이고 나프타 160만 톤을 합치면 작년 전체 오만 수입량인 193만 톤을 상회합니다. 오만 측은 전쟁 이후 세계 각국 기업들이 접촉하고 있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경우는 처음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정박 중인 한국 국적 선박 26척의 안전통과 협조도 약속받았습니다. 세 번째,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입장에서 부동의 1위 원유 수입국입니다. 연간 3억 배럴 이상을 수입해왔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우디 없는 원유 수급 대책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성과를 보면 선적 여부가 불확실했던 4, 5월분 약 5천만 배럴의 선적을 확정했고 6월부터 연말까지 총 2억 배럴을 한국 기업에 우선 배정하기로 약속받았습니다. 나프타도 작년 연간 수입량인 50만 톤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작년 수입량의 약 90%를 확보한 셈입니다. 그리고 카타르. 사실 카타르는 당초 방문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4월 8일 새벽 미국과 이란의 휴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하게 일정을 추가한 겁니다. 카타르가 한국에 연간 610만 톤의 LNG를 공급하는데
전쟁 이후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서 공급이 불투명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긴급 방문 결과 불가항력으로 빠진 113만 톤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에 대해 약속 이행을 확답받았습니다. 거기에 AI 등 산업투자협력까지 합의했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총 확보량은 원유 2억 7,300만 배럴에 나프타 210만 톤. 원유는 정상경제 운영 기준으로 석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고 나프타는 약 한 달치 수입량입니다. 그리고 이 물량 전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무관한 대체 공급선에서 들어옵니다. 외교로 원유를 확보하는 동시에 국내에서도 비상대응 체계가 가동됐습니다. 가장 큰 카드는 26.2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입니다. 4월 1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재원 구조입니다. 적자 국채를 단 한 푼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초과세수 25조 2천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으로 충당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위기에 대응한 겁니다. 이 26.2조가 어디에 쓰이는지 보겠습니다. 첫째, 고유가 피해 지원금입니다. 예산 4조 8천억 원.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 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가구에는 이달 중 1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둘째,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 예산 4조 2천억 원입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정유사의 석유 제품 출고가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인데 1991년 걸프전 이후 35년 만에 부활한 겁니다. 숫자로 보면요. 1차 상한가는 휘발유 리터당 1,724원, 경유 1,713원이었고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해 2차 상한가는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여기에 유류세도 추가 인하해서 휘발유는 기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인하율을 높였습니다. 2주 단위로 국제유가 변동을 반영해 상한가를 조정하는 구조입니다. 셋째, 에너지 절약 대책입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용주차장 5부제, 민간 자율 5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매점 매석 금지와 긴급 수급 안정 조치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나프타 쪽 대응도 짚어보겠습니다. 원래 한국은 나프타를 수입해 정제한 뒤 일부를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수출 물량을 전부 국내로 돌렸습니다. 일부 화학사들은 LPG를 나프타 대체제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관 전문가 60명을 동원한 전략경제 자문단을 신설해서 특사단을 지원하는 동시에 산업 현장의 수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 대응을 단순히 기름 중 구해왔다로 볼 수 없습니다. 외교, 재정, 제도, 산업 현장 대응이 동시에 돌아간 복합 대응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대응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성과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큰 의미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무관한 대체 공급선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해협이 열리든 안 열리든 들어오는 기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원유 3개월분, 나프타 1개월분이면 당장의 에너지 쇼크를 완충할 시간은 번셈입니다. 추경도 적자 국채 없이 편성한 것은 위기 대응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지킨 셈이고, 석유 최고가격제는 기름값 상한선을 잡아서 물가 불안의 확산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남아 있습니다. 후티 반군이 3월 28일 참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아직 홍해 해상 공격은 없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사우디에서 확보한 물량 상당 부분이 홍해 인접 대체 항만을 경유할 예정인데 홍해까지 불안해지면 이 물량도 차질이 생깁니다. 카타르 LNG는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야 선적이 가능합니다. 휴전이 성사되더라도 해협 개방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공정의 필수적인 헬륨, 브롬 같은 소재의 공급망도 중동에 묶여 있습니다. 에너지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7박 8일 외교로 시간을 벌었고 26.2조 추경으로 민생을 보강했습니다. 이건 분명한 성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위기가 끝난 다음에도 우리는 원유의 61%를 호르무즈 해협에 의지할 건가요? 숫자로 보면요. 한국의 중동 원유 의존도는 70.7%입니다. 에너지 수입의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중동에서 분쟁이 터질 때마다 같은 위기가 반복됩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산업구조 혁신, 공급망 다변화, 에너지 전환, 이것들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실행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위기가 끝난 뒤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에너지 구조 그 자체입니다. 위기를 넘기는 것과 위기에서 배우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은 넘기는 단계, 배우는 단계가 올 때 우리가 정말 준비돼 있는지, 그걸 지켜보는 것이 투자자로서, 국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